예,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좀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좌골 설계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는 부분이 이제 중간고사 범위니까, 잘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임계하중에 대한 것을 구했는데, 기둥이었죠, 기둥. 그 탄성 기둥. 그래서 경계 조건은 이런 상태인데, 그쵸. 이런 상태에서 양쪽에 압축을 받을 때, 요게 이런 형태로 이제 파괴, 그 불안정 상태가 되니까, 이러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임계하중 PCR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n이 1일 때죠. 그래서 n이 뭐 계속 n의 값에 따라서 다른 PCR 값을 갖게 되지만 n이 이럴 때가 가장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주로 설계에 적용한다 라고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n이 1일 때의 값이 이제 설계에 적용되는 PCR 값이 됩니다. 그걸 또 이제 임계하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L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거리, 여기 L이 되는 거죠. 이 탄성계수, 그 다음에 I는 단면 2차 모멘트, 그 다음에 파이 제곱은 뭐 알고 있는 대로의 파이 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계응력은 이제 임계 하중을 기둥의 단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PCR을 기둥의 단면적 A로 나눈 게 이제 FCR이라고 했죠. 응력.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또 표현이 되냐면 FCR은 새 장비를 가지고 이제 표현했을 때 람다 제곱분의 파이 제곱 2다 이렇게까지 유도를 했습니다. 요 두 가지 식은 이제 외워 두셔야 돼요. 요거 요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임계하중이나 임계응력을 계산을 할 때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개념은 다 이제 용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쓰인 용어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장비는 람다로 표현하고 요거는 R분의 L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R은 뭐가 되냐면 요 회전 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R은 회전 반경은 루트 A분의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장비는 뭘 알려주냐면 회전 반경이 작을수록 이라는 것은 요 R 값이 작을수록이에요. 회전 반경이 작을수록 새 장비는 커지고 그 다음에 L이 커질수록 새 장비도 커져요. 그러니까 단면이 작고 그 다음에 길이가 길수록 그걸 이제 슬렌더하다고 하거든요. 작고 길이가 길수록 뭐가 일어나기가 쉽다? 예, 거기에 제곱의 반비례해서 제곱의 반비례죠. 제곱의 반비례해서 응력값이 확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커질수록 람다 제곱이 커질수록 응력은 확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 임계 응력이. 그러니까 좌굴이 일어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림으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F 있고 람다 했을 때 오일러 곡선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FCR이 되는 거죠. 그죠? FCR 람다 제곱 파이 제곱. 예, 분자는 상수고 아래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FCR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좌굴이 일어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전 반경과 세장비의 그런 어떤 관계 잘 이해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축과 강축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여기에다가 이제 i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 부분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 해서 i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i가 들어가죠. 요 i. 예, 결국에는 뭐 FCR로 구하든 PCR로 구하든 다 i가 값이 들어가요. 근데 이 i 값은 약축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약축값. 예. 그러니까 기둥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시스템을 이루고 있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 기둥 하나 만약에 이런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위에 좌표계가 이렇게 여기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y고 요게 이제 x다 그러면 여기서 ix가 있고 iy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ix를 보면 ix 값이 더 클까요? 이제 iy 값이 더 클까요? 이런 h 단면에서는 당연히 ix 값이 크죠. 그죠? ix 값이 크죠. 그래서 i 값이 큰 게 약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경우에는 요 경우 약축이 y가 되는 거죠. y축. 강축은 x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값을 쓸 때 여기에다 뭘 넣어줘야 되느냐? ix를 넣어줘야 될까요? iy를 넣어줘야 될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iy가 됩니다. 약축 값을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좌표계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뭐 이런 x, z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약축이 뭐예요? 이 x축이 되는 거죠. 요때는 약축이 x축이 되는 거죠. 강축이 z축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헷갈리지 마세요. 단면 이차 모멘트가 작은 게 약축이에요. y축이 약축이 아니라 단면 2차 모멘트를 작게 만드는 축, 그게 약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일단 개념 정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예제까지 한번 풀어봤었죠. 그래서 그때 약축을 기준으로 해서 PCR 값, 그 다음에 FCR 값을 구하는 예제를 했으니까 그 예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